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오늘은 연말까지 제가 증시의 상승장을 보는 이유와 그 반등의 폭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의 증시는 금리와 상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금리 예상과 그리고 현재의 유동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패드의 점도표에 따른 금리 인상 예상입니다. 보시면 6월은 5에서 5.25로 현재와 동결 수준이며 7월은 다시 0.25만큼 상승, 그리고 9월은 동결, 그리고 11월 그리고 12월은 현재와 다시 동일한 수준으로 0.25만큼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즉 올해 금리의 부분을 정리를 하면 올해 하반기는 현재와 동결 또는 약상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게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접어들면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금 이렇게 4%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3%대로 진입하면서 내년에 접어들면 금리의 하락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과거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차트는 나스닥과 기준금리의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기준금리, 그리고 빨간색이 나스닥 차트입니다. 파란색의 기준금리를 보면 첫 번째 구간에서 이렇게 급락하면서 나스닥의 차트도 꺾였습니다. 이 구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고 금리 인하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어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고 이때 기준금리는 거의 0%대로 장기간 끌고 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장기적인 상승을 견인하였고 이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는 경제가 탄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준금리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높임에도 나스닥의 차트는 장기간 상승하였고 잠시의 조정 이후에 금리를 이렇게 하락하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고 코로나 때 금리를 0%대로 장기간 끌고 갔으며 양적 완화를 다시 하였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양적 완화를 했던 기간에는 주가가 상승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금리가 인하 상승에 따른 주가는 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작년의 주가의 하락은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요인이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통화량의 감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는 차트는 미국의 M2 총 통화량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렇게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급진적으로 통화량이 늘었고 이후 테이퍼링을 하면서 그리고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고점에서 약 5% 정도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금리 인상 정책에 의하면 현재부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이러한 하락폭이 조금 더 기울기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살펴볼 것은 미국의 고용 비용 지수입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 약 40년간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장기간의 평균치는 0.8% 정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0.5%를 하회하면서 약세 구간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1.2% 정도로 강세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고용 지표도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고용 지표도 안정적이고 금리도 인상이 제한적이고 통화량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약간 멈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증시에는 악재 조건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내년 중에는 다시금 하락장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기 금리 차에 있습니다.
제가 8월에 유튜브 영상에서 과거 50년에 대한 장단기 금리 차를 모두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기서 0%대로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칠해 놓은 것이 장기 2년물과 장기 10년물의 금리 차가 동일할 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같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서 마이너스가 난 구간은 보통은 돈을 장기로 빌리면 금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단기 금리가 더 높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에 금리가 높은 것은 경제를 좀 더 좋게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장단기 금리차가 나고 나서 여기 회색으로 띠로 표시된 것은 항상 경제 위기가 왔다. 코로나 때도 약간 이탈되고 나서 1년 뒤에 크래시가 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깊게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작년 8월의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지 않더라도 경제 위기는 있었다. 즉 블랙 먼데이와 같은 예외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오고 나서는 반드시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였다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되었던 구간입니다. 이때 코로나 이후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앞서 봤던 패턴들도 장단기 금리차가 있고 나서 고점을 찍었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 조정 후에 역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점을 먼저 찍고 장단기 금리차가 있었다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 본다면 고점을 한 번 더 높이고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현재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본다면 고점을 높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꼭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의 월봉 차트입니다. 제가 4월부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개월 이평이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월에 한번 저항을 받았고 5월에도 5월 중순까지는 음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락장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보았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A, B, C로 보았고 과거의 이러한 패턴은 100% 적중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이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제가 5월 25일경에 제가 관점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승장으로 본다. 그 이유는 볼린저 밴드 중심, 즉 20개월 이평을 올라섰기 때문에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상승장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면 이러한 20개월 이평을 올라선 이후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 이상의 상승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여러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장은 올해 말까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반등의 폭은 개인적으로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 부근인 2500에서 2600선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은 상승하고 있고 상단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4500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받고 조정 이후에 다시금 고점을 갱신할지는 그때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의 조정이 있더라도 상승장으로 보는 게 원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의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월에 들어서 주가의 고점을 갱신하면서 볼린저 밴드 20개월 이평의 중심선을 넘어섰다. 즉 이때처럼 주가의 차트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볼린저 밴드 상단부가 이렇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2800에서 900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올 하반기 증시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혼합해서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루카스였습니다.